집에서 협착증 극복하는 7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협착증 탈출을 위해 협착증TV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협착증과 관절염TV의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자, 오늘은 통증이 갑자기 시작되는 또는 통증이 생겼다 없어졌다, 통증이 심해졌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변화를 반복하는 허리 협착증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허리 협착증에는 여러 증상이 있죠. 첫 번째는 통증이 있어요. 주로 통증은 허리가 아프거나 엉치가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다리가 저립니다. 어떤 협착증은 다리가 저려요. 어떤 협착증은 발바닥의 감각이 이상해요. 발바닥이 항상 모래를 밟은 것 같다, 발바닥에 뭐가 끼어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걷다 쉬다 하는 간헐성 파행도 허리 협착증의 증상입니다. 자, 다리에 힘이 빠져버려요. 이것도 허리 협착증의 증상이에요. 또는 다리에 근육이 빠져버려요. 이것도 허리 협착증의 증상이에요. 한의학에서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근육이 빠지는 것을 무슨 증상이라고 하냐? 한의학에서는 위증이라고 합니다. 위증은 뭐냐? 힘없이 늘어진단 말이에요. 이 위자가 힘없이 늘어진단 말이에요.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힘없이 늘어진다. 근육이 빠지면서 힘없이 늘어진다. 위증. 나중에는 이것을 또 어떻게 해결하는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중에서도 통증. 그런데 통증이 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때요? 통증이 심해져요. 또는 통증이 심해졌다 줄어들었다 심해졌다 줄어들었다를 반복해요. 변화가 있어요. 이런 건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도대체 무엇이냐? 이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은 통증의 양상이 일정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은 일정하다가 통증이 심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은 심했다 줄어들었다 심했다 줄어들었다 변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한 허리 협착증의 통증의 원인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착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심해지는 이 허리 협착증 통증의 원인은 바로 염증이 생긴 겁니다. 바로 이 시기에 염증이 생긴 거죠.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확 심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변화가 있는 허리 협착증의 통증은 어떠냐? 염증이 생겼다가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거예요. 이거 역시도 통증의 원인에 염증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허리 협착증으로 인한 통증이 심해지거나 또는 변화가 있거나 이런 것은 무엇 때문이다? 염증 때문이다. 허리 협착증으로 인한 통증은 염증 또는 유착인데, 이런 양상을 띠는 허리 협착증은 바로 염증 때문에 아픈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염증을 줄이면 되겠죠. 염증을 없애면 되겠죠. 자, 집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환자들에게 염증을 없애는 방법을 설명해 드린데요. 자, 염증을 없애는 방법. 자, 몸이 아프다. 몸이 갑자기 아파요. 이럴 때는 저녁 식사를 배불리 해야 돼요? 저녁 식사를 줄여야 돼요? 저녁 식사를 안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저녁 식사를 먹지 않고 공복 상태를 만들면요, 염증이 더욱 빠르게 소실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식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위에 열을 만든다, 몸 안에 열을 만든다, 염증을 조장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지 않고 공복 상태를 만드는 게 염증이 줄어드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허리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아프다, 또는 지금 허리가 아팠다 줄어들었다 아팠다 줄어들었다 한다, 이러면 저녁 식사를 드시지 않거나 또는 일찍 하시는 게 좋다. 이게 첫 번째 염증 해결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염증은 잠을 자는 동안, 깊은 수면을 하는 동안 염증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더 일찍 자고 깊이 자는 게 좋아요. 근데 염증이 있는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 중에 많은 경우에는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이 잘 안 와요. 깊은 수면을 하고 싶어도 깊은 수면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좋은 게 발끝치기 운동이에요. 발끝치기. 그래서 발 뒤꿈치를 붙이고 발의 앞을 톡톡 치는 운동인데요. 잠을 자기 전에 발끝치기를 3분에서 10분 동안 하게 되면 어때요?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되면서 깊은 잠을 자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깊은 잠을 자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발끝치기를 하게 되면 고관절, 발끝치기 실제 해보시면요, 누워서 발끝치기 해보시면 고관절이 움직이면서 어때요?
전체 관절들이 부드럽게 풀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발끝치기는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수면을 깊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두 개 다 실천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세 번째는 맨발 걷기가 염증을 줄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를 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프던 게 줄어들었어요. 허리가 아팠는데 맨발 걷기 이후에 안 아픈데 왜 안 아픈지 잘 모르겠어요. 맨발 걷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맨발 걷기 논문들을 보면 맨발 걷기를 하면 염증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맨발 걷기는 염증에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맨발 걷기를 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맨발 걷기를 하시면 매일 30분씩 하시면 좋거든요. 또는 일주일에 2, 3회 하신다 그러면 1시간씩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매일 30분씩 하시든 일주일에 2, 3회 1시간씩 하시면 좋아요. 근데 맨발 걷기 할 만한 장소도 없고 맨발 걷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내일 해야지. 근데 내일은 또 귀찮아서 안 해. 자, 맨발 걷기를 하기 위해서 저기 산까지 가야 돼. 가는 게 너무 힘들어. 아파서. 자, 맨발 걷기 해야 되는데 남의 시선이 너무 불편해. 남들이 막 뭐라 그래. 아이고, 맨발로 다니시네요. 젊은 사람이 맨발로 다녀요. 남의 시선이 불편해. 그래서 맨발 걷기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제약 때문에. 하지만 너무 좋은 거예요. 하실 수 있으면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맨발 걷기를 못 할 경우에 어떤 게 있냐? 맨발 걷기의 원리를 구현한 맨발 신발이 있다. 맨발 걷기 원리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맨발 걷기는 땅하고 접지를 하는 거예요. 접지. 이걸 어싱이라고 하는데, 접지를 한단 말은 땅은 전기를 띠고 있어요. 땅은 쉽게 말해서. 그래서 맨 바닥으로 만나면 전기가 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신발을 신으면 그 신발에 의해서 전기가 차단되겠죠. 그러면 맨발 신발은 밑에 밑창이 전기가 통하는 물질로 만들어졌겠어요? 안 통하는 물질로 만들어요? 일반 신발은 안 통하는 물질로 만들어진 데 비해서 맨발 신발은 특수 소재를 써서 전기가 통하는 물질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접지 효과가 있어요. 또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밑창이 얇아서 발바닥이 지압되는 효과도 있고요. 앞볼이 커서 발가락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어때요? 척추 관절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맨발 신발입니다. 맨발 걷기 하는 게 제일 좋고, 정 안 되면 맨발 신발을 해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해동피라고 들어보셨어요? 해동피. 민간에서 해동피를 정말 많이 먹어요. 이 엄나무의 껍질인데요. 이 해동피는 어디에 좋냐? 민간에서 염증과 관절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해동피에 대한 논문들을 찾아보면 류마티스 관절염에 좋다 이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해동피는 정말 좋은 약재이고 민간요법이에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해동피를 끓여 드시고 있을 거예요. 집에서 해동피를 차처럼 끓여 드시면 염증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해동피, 피잖아요. 피, 껍질이란 말이에요. 해동피는 엄나무의 껍질이에요. 껍질을 물에 끓이면 잘 우려 나오던가요? 껍질은 잘 우려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시간이든 30분이든 3시간이든 끓여도 잘 우려 나오지 않는 게, 물론 일부분은 효과가 있지만 온전하게 우려 나오지 않는 게 해동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해동피를 고온 고압에 14시간 동안 끓여버렸어요. 그렇게 만든 게 뭐예요? 관절 영양제. 바로 제가 만든 관절 바로입니다.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만든 척추관절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바로 관절 바로인데요. 제가 척추관절 진료만 10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한의사의 자부심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여러 한약재를 넣어서 추출했는데요. 이 한약재를 추출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이 안에는 해동피라고 하는 약재가 들어있는데 나무의 껍질입니다. 이거를 몇 시간 끓인다고 해서 추출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120도에서 14시간 동안 끓인 거예요. 14시간 동안. 그렇게 끓여줄 공장을 찾는데 힘들었어요. 자, 14시간 동안 끓였기 때문에 색깔이 어떻겠습니까? 보시면 매우 진한 색깔인 걸 아실 수 있겠죠. 14시간 동안 끓였기 때문에 이렇게 약재들이 우려 나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나네요. 자, 그래서 집에서 해동피를 사다가 차를 끓여 드셔라. 그러면 작은 염증들에는 도움이 될 거다. 근데 그래도 잘 안 되면 뭐가 있다? 관절 바로가 있다. 예, 이해 가시죠? 염증이 있는 분들, 해동피차, 관절 바로. 예, 이해 가시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염증이 있는 분들 첫 번째 뭐라 했어요? 저녁밥을 굶어라. 난 도저히 못 굶겠어. 저녁밥 시간을 앞으로 당기세요. 이해 가시죠? 두 번째,
수면을 더 많이 해라. 나는 잠이 안 와. 그럼 뭘 하라 그랬어요? 자기 전에 발끝이. 자, 세 번째는 맨발 걷기를 해라. 맨발 걷기가 너무 하기 부담스러워요. 그럼 맨발 신발이 있다 이거죠. 네 번째는 해동피로 차를 끓여 먹어라. 근데 해동피로 집에서 차를 끓여 먹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관절 바로가 있다. 해동피로 차를 끓여 먹기가 너무 귀찮다. 뭐가 있다? 관절 바로가 있다. 이해가시죠? 자, 오늘은 허리 협착증 증상이 은근히 있다가 갑자기 심해지는 분들, 또는 허리 협착증 증상이 어쩔 때는 아팠다가 줄어들었다, 아팠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변화가 있는 분들, 이런 허리 협착증의 통증은 바로 염증 때문이다. 그래서 염증을 집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 협착증 건강하게 치료하시고 또 튼튼한 허리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